이 네. 질긴 인연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2009년 각종 리모델링 안건 회의를 주재하면서부터가 아닐까. 그 씨앗을 뿌릴 때 누가 뿌렸냐? 유동규, 김용, 김문기, 이재명 같이 뿌렸다는 것들이 과거 자료를 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의원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쌩 깠어요. 유동규는 틀렸고 네, 이재명은 모른 체 하고 있다. 네, 목표가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네, 당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용도 그렇고 네. 이 인연들이 이 네. 질긴 인연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좀, 네. 저 질긴 인연 결국은 제가 과거에 살았던 예. 2009년 분당에서 2009년 분당. 사실은 2009년 전부터 알았지만 예. 이들이 모여서 정말 뭔가 사업을 해서 실제로 이재명 시장 만들기에 네. 돌입을 하는 게 2009년 각종 리모델링 안건 회의를 주재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지금 분당에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그때 2009년에 분당은 어땠습니까? 야, 제가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8년 9년 이 무렵에 예. 갑자기 한솔마을 예. 리모델링을 한다는 설이 막 돌았습니다. 아. 그거 막 구호로 2010년에도 그게 막 무슨 저 시장 선거에 예. 플랜카드 같은 거. 플랜카드로 걸리고 이랬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사람, 분당 사는 사람들은 예. 분당이 아마 1990년대 90 몇 년? 13, 4, 5년? 그러니까 노태우 때 뭐 예. 주택 200만 원 건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일산하고 분당하고 예. 지어지면서 대규모 예. 단지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되지 않았어요? 예, 95, 96, 97 뭐 요 예. 무렵에 그러면은 불과 한 20년도 안 95년. 됐는 예. 무렵인데. 20년도 안 됐는데 분당 리모델링 안건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리모델링? 이렇게 멀쩡한데? 아.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을 뿌릴 때 누가 뿌렸냐? 유동규, 김용, 김문기, 이재명 같이 뿌렸다는 것들이 과거 자료를 보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도 네. 못 그때는 그냥 네. 지역에서 네. 그냥 지역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네, 시장이 되고 네, 도지사가 되고 네, 대장동을 개발하더니 맞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네, 뭐가 어떤 작은 불씨를 가지고서 네, 이게 막 키워간다는 느낌? 네, 막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가 예.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막 이제 좀 분당이 살만하네. 예.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리모델링 이슈를 뻥 터뜨리고 그래서 분당에서는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분당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됐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야 이재명이 분당을 잘 살게 해준대 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분당 사는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네. 이 표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 네. 때문에 했고 네.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이재명은 자, 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도시 여기 기사가 네. 있네요. 이게 2009년 8월 26일 기사고요. 여기가 분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라고 합니다. 네. 이 분당구 야탑 3동 주민센터에 당시 리모델링 시민운동을 하던 이재명 변호사 네. 그리고 첫 번째 주지의 발표자로 나선 김용 위원장, 김용 위원장.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매화마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예. 그리고 또 밑으로 보면은 또 다음 발표자가 누구냐면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 재밌어요. 여기까지만 나오군요. 이렇게 해서 분당 야탑 3동에서 네. 이런 두 번째 발표자로 발표자로 나선 이재명 변호사는 예, 네. 제도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서 뭐 내력벽 철거 기준 이거 그 백현동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내력벽 철거 기준을 뭐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했습니다. 자, 정말 재밌는 게 성남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다 표입니다. 리모델링 협회 다 표입니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협의회, 분당 주민연합회 다 표예요. 그리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가 등장하는 장면은 보니까 국회로 끌고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국회를 끌고 가서 했고요. 그때 심지어 전병헌 의원도 나온 그런 기록들이 또 뭐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니다만 자료에는 전병헌 의원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의원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쌩 깠어요.
작년 기사인데 저 한솔마을 리모델링 아직 안 됐대요. 2024년에 될 거래요. 네. 그래가지고 시장 딱 되더니 네. 유동규는 튀었고 네. 이재명은 모른 채 하고 있다. 네. 왜? 목표가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네. 당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성남시장 당선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네. 가족 막 그 지역 화편이 예. 뭐니 화제를 모으는 맞아요. 정책으로 네. 전국구로 네. 점점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예. 경우에 학생 때 운동권이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변호사가 되겠다 예. 하는 걸로만 매진을 했었고 했던 사람이 초기에는 또 그냥 돈 버는 변호사였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운동이나 이런 정치를 할 때 자기를 꾸준히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계속 온 사람이 정진상, 네, 그다음에 김현지, 김현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네요. 변호사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그러네요. 네,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예. 있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 리모델링 세력이거든요. 딱 두 딱 세력이네요. 두 세력이에요. 세력. 자, 네. 리모델링 세력. 자, 유동규 씨 우리가 저거 한번 볼까요? 이력 프로필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유동규 프로필을 보면은 김용 씨는 1966년 연세대 신학과 신학과. 졸업, 그다음에 매화마을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유동규 씨는 1969년생 한양대 성악과 분당. 저 양반은 원래 백국역, 그러니까 그 전에 저 이대엽 시장 때 예. 저 백국역 부당용도 변경 저지위원회 공동대책위원회 저기에 몸을 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런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 저걸 예. 막거나 자기 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옮겨간 게 한솔마을 리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가 시장이 되고 나서는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죠. 그래서 딱 도시건설 분과 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다시 기획본부장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예. 저분들이 리모델링 할 때부터 네. 그 2009년 만났을 때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음. 이러지는 않았겠죠. 대통령은 아니지만 시장을 만들자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시장은 뭐 당연히 만들려고 했었고요. 시장을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예. 2010년 중반, 2010년 초반 예. 전무렵부터 대통령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예, 지금 거리에서는 예. 더 핵심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못 될 게 뭐 있냐 그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 정당에서 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변호사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26개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 수많은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을 해가지고 네. 그거 2번 연임하고 예. 광역자치단체장 해가지고 네, 대선 후보 되는 사람이 네.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할 건데 10년 만에 이렇게 사람의 운명과 위상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게 이재명 후보는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과거에 다른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성남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네. 저런 이제 리모델링 세력 분당에서의 뭐 어쨌든 이런 장난을 치는 네, 네. 토건 세력들이라고 해야 예, 될까요? 예. 토건 세력과 손을 잡고 네. 표를 받았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키우다가 그게 드러나는데 그걸 막으려면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되니까 도지사가 됐고 네. 그리고 도지사가 돼가지고 또 일이 너무 커졌네. 그럼 내가 살려면 더 올라가야 돼.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어쩔 수 나는- 없이. 근데 이제 또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씨가 계속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2000년대, 2010년 뭐 요 무렵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예.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하면서 자기한테 논란이 됐던 거를 형수 욕설 이런 것들을 맞아. 다 그쵸. 되치기 해보니까 되치기가 되고 나니까 먹힌다. 아 세상은 이렇게 주무를 수 있구나. 나 대통령 왜 못 돼 하는 생각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는 예. 기본적으로 제가 과거에 제가 정말 정치부 기자들한테 큰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예. 제가 한 2016년 16년 무렵이군요. 16년쯤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앞으로 이재명이 뭔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구나. 거의 아니, 별로 그죠? 없었을 그때 때였죠. 성남시장일 때네 네. 아직.
그 얘기 했다가 정말 사람들한테 거의 오. 정신병자 같다는 얘기를 거의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 그 이후에 이재명 씨가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예. 이재명은 1번 자기한테 불리한 건을 되치기를 할 수 있다. 2번 그 되치기하는 과정에 여론을 인터넷을 통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3번 이재명은 말을 쉽게 바꾼다.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저 음. 사람은 분명히 음. 되게 앞으로 클 것 같다는 느낌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거의 대통령 가장 높은 네. 대통령 빼고는 어쨌든 제일 높은 데까지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네, 이재명 되치기를 어떻게 할까? 네, 이재명 말을 어떻게 바꿀까? 네. 지금 사실은 그게 되게 기대된다고 하면 이상한가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조작이다 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예, 약간 좀 잘 안 먹히는다는 느낌이. 예, 잘 안 먹히기도 하고 예. 저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약간 쫄았다 하는 지금 느낌이 들어요. 느낌. 예, 왜냐하면 예. 정말로 자기가 그 아무 건이 캥기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예. 저 양반 입에서 분명히 저 이재명 대표의 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 그래서 나 지금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만약에 선배 이거 떡 먹었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도둑놈이라는 거야? 이렇게 막 역성을 엄청 내는 그런 패턴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조작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지 예. 너의 의도가 결국 나를 집어넣자는 거냐? 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오늘 아침 발언이 이겁니다. 그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진실은 명백하다. 네. 이를테면 이거를 마치 내가 반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소극적 반박에 그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분석을 하거든요. 야, 이게 심리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약간 설득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다른 네. 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쫄렸다 하는 네.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뭐가 될까요? 저는 사실은 아까 검찰과 딜은 안 했을 것 같았는데 저는 유동규가 입은 연고는 맞지 않을까요? 예, 맞겠죠? 예. 저는 유동규의 입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 유동규 씨가 네. 김문기 씨를 네. 무척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게 네. 유동규한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도 적골당할 수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저 김문기 씨가 좀 비운의 그 좀 명을 달리했을 때 유동규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김문기는 참 좋은 사람이고 충성했고 되게 친했고 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김문기 씨가 무슨 일을 했냐면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네. 건설회사를 다녔고 아까 유동규 씨가 그 한솔마을 리모델링 그 추진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때 한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따낸 건설회사의 영업부장이었더라고요. 담당이었죠. 예. 예. 그리고 유동규 씨는 그 이재명 시장 되고 난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갔는데 자기가 가더니 거기로 2013년인가 2015년에 김문기 씨를 부르고 개발 사업 1처장을 맡겨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맞아요. 사이였고 유동규가 분명히 이제 김문기한테 뭐라고 네.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본인이 이제 딱한 처지가 됐는데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어쨌든 유명을 달리 했고요. 했는데 모른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럼 나도 저렇게 부정당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한번 이재명 씨가 유동규를 부정했잖아요. 그렇죠. 측근이 아니다. 네. 측근이라고 하면은 네. 김용. 정진상 정도다. 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는 안 챙겨. 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유동규 씨는 가질 수 있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지금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마지막까지 전화한 사람은 정진상과 김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레벨가 있다면은 네. 이재명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그려진 동심원이 있다면 네. 그 제일 안에는 정진상과 김용이 있는데 유동규는 바깥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보통 우리 조폭 영화에서 네. 그렇게 할 때 배신이 나옵니다. 맞아요. 형님, 넘버 3들이 배신을 하죠. 형님. 왜? 저 지금 저 가족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형님 때문에. 제가 지금 측근이 아닙니까, 형님? 측근이라고 하면은 진상이나 용의 정도야. 형님,
진상이 형님이나 용희 형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영화 대사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좀 저는 네. 아까 저희 봤지만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지사의 저 때 유동규를 부인하던 말이 네. 실수가 아니었을까. 측근이 아니다라고만 했으면 되는데 측근이라고 한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되어야 한다. 네. 저거는 유동규 씨에게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유동규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 유동규 씨를 아는 사람들한테 막 전화를 좀 성남 예. 쪽에 전화를 좀 돌려봤더니 유동규는 힘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척하고 막 갑질도 하고 남의 싸대기도 때리고 이런 계열인데 예.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다가오면 겁이 엄청 많대요. 아. 겁이 많고 비겁한 계열이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유동규는 결국 뭔가를 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었던 유동규는 위협이 오면 덜덜 떨고 이러는,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약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유동규 씨 오늘 아침에 출소하는 장면 네. 한번 볼까요? 네. 석방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대가 네. 약한 사람이었군요. 네. 자, 고개 좀 유동규죠? 유동규 씨! 자백하세요, 자백! 화이팅! 유동규 자백하세요! 유동규! 자백하세요! 유동규! 자백하세요! 유동규는 자백해라! 무슨 목적으로 8억원 주려고 검찰 압박해요 있었어요? 자백하세요, 자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있는 사건인데 유동규 씨! 자백하세요! 받으셨나요? 유동규 씨! 석방되시는 자백! 실정에 대해서 유동규 씨! 혹시 저 목소리는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요즘에 저 현장에 나가면 예. 기자보다 유튜버가 더 많아요. 그래도 기자들도 있는데. 네. 아, 저는 또 네. 참 아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 또 진짜 덩치 큰 사람들이 네. 좀 소심한 사람들 네.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보기에는 제일 무서워 보이고 막 네, 이렇게 우락부락한데 네, 네. 정도 많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 결정적 순간이 되면 하여튼 제가 들은 유동규라는 사람의 인성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술은 아마도 저희가 네. 추정컨대 검찰에서 예. 그 저기 체포영장 그 김용 체포영장에 보면은 그 대선 경선 자금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 여러 가지 그 남욱이고 뭐 8억이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네. 이 유동규 씨의 네. 진술만 가지고서 맞아요. 섣부르게 예. 일을 그르칠 수도 예. 있는데 예. 저렇게 김용이라는 네. 이제 정말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했던 사람을 네. 잡지는 않았을 거다. 네. 예. 그리고 남욱 계좌에서 뭐 50억이 빠져나갔다만 그 얘기도 전에 있었어요. 예. 그 오늘 그럼 아침에 50억, 노컷 예. 뉴스에서 또 보도를 네. 했던데요. 그러면 50억이 어디로 갔느냐? 예. 실제로 그럼 그 50억 행방 사실 그거 좀 약간 심플한 거잖아요. 남욱 계좌를 딱 특정해서 예.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좀 재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